대한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사례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해서 뇌의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으셨고, 지속적으로 이제 치료한 후에도 이제 영구장애 상태임을 이제 증명해서 이제 보상 처리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런 뇌출혈 후유증의 경우에도 뭐 경미한 후유증이나 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후유 장애 평가가 이제 불가능한 내용이지만,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장애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들은 후유 장애 보험금의 보상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유 장애 보험금은 다른 종류의 보험금에 비해서 금액도 크고, 이제 과거부터 이제 뭐 보험 사기나 인위적인 뭐 청구나 뭐 서류를 만들어 온다든지, 뭐 어디 병원에서 장애를 끊어주는 병원에 가서 장애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보험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장애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뭐 그런 유형이 아닐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서류 검토도 하고 뭐 조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쉽게 이제 처리되는 종류의 보험금은 아닌 것이, 이 장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이 보험회사에서 삭감할 수 있는, 뭐 전에도 한번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뭐 80% 후유장애가 뭐 두세 가지 포인트만 적용이 돼도 뭐 아예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굉장히 현저히 낮은 장애지급률로 변해가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뭐 영구장애가 아니면 일단은 보험에서 보상하는 거는 영구장애이기 때문에, 영구장애가 아니면 일단 보상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5년 이상의 한시장애인 경우에는 이제 장애지급률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뇌출혈에 대한 이 후유장애는 뭐 사망 가능성이나 호전 가능성, 뭐 향후 재평가 요함,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견을 주치의한테 이제 받아서 뭐 면책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대비가 완벽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 병원에서 발행되는 차트만 뭐 수백 장인데, 그런 차트의 내용들을 보고 보험회사도 이제 내가 볼 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심사자나 조사자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주장을 하기보다는 이런 의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해서 어떤 내용 때문에 뭐 장애 상태가 아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뭐 의료 자문이나 뭐 동시 감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죠. 뭐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가입자 측에서도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들은 이 내용을 당연히 초기부터 검토를 해야 합니다. 뭐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면 그 대비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뭐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치면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대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되면은 이제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뭐 장애에 대한 신뢰도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보험금 삭감이나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유장애 100% 판정을 받았는데, 이 급성 경막하 출혈로 받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이 추가 소견서를 따로 받아서 이제 별도로 입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평가는 이제 신경계 장애,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0%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로 장애 평가됐는지, 그리고 이런 장애 평가에 대해서 어떤 근거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초기부터
확실하게 이제 입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단순하게 서류를 떼서 이렇게 보내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과 이제 이 보험 관점에 대한 판단과 그다음에 장애 진단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인 증명도 함께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단순한 이런 후유장애 진단서 하나만 제출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장애 진단서 하나가 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면 후유장애 관련된 보상 분쟁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근데 뭐 실제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최종 처리까지는 준비 과정부터 수개월이 이제 소요된 사례인데, 이런 기간이 많이 소요된 만큼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변수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여러 내용들을 다 검토하고 거의 모든 기록을 다 봤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어떤 것들로 이견을 걸었을 때 미리 다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대응이 가능했던 그런 케이스고요. 이 보험사도 장애 지급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검증 과정이나 이런 걸 거쳐서 그러한 과정도 뭐 한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1%의 삭감도 없이 100% 장애 판정으로 이제 장애 상태라는 것을 이제 증명이 되어서 이제 보상 처리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제 뭐 경미한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대상이 되지는 않고, 뭐 환자가 그냥 호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장애 판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나타나는 그런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장애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유들을 증명을 해서 진행한다면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은 사례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